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시법, 여러분 요약집은요, 26페이지 토지 표시 결정입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 표시 결정, 즉, 지번증하고 지목증하고 경계 면적 결정하는 절차. 자,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 토지 표시 결정 파트는요, 단순 암기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적이 전체적으로 다 암기의 성격이 강합니다만은, 여기는요, 글자 그대로 나옵니다. 글자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는 부지런히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개사 6과목 중에서 가장 점수가 따기 쉬운 파트입니다. 이 파트가. 자, 이 파트는요, 매년 기본적으로 2문제 이상은 항상 나옵니다. 두 문제 이상. 그러니까 한 3문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적게 나면 2문제, 많게 나면 4문제까지. 자,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지번 한 문제 나오고요. 지목 한 문제는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그리고 경계 면적에 관한 얘기. 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책에서 26페이지. 자, 그럼 우리가 토지 표시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진행하는 절차가 한 필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한 필지 만드는 방법이, 여러분 요약지, 26페이지 좌측에 한 필지 획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한 필지 획정 기준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지번부 여자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고, 지목 같고, 집안 연속되고, 축척 동일하고, 등기 여부 동일해야 됩니다. 자, 이 6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는 단어는요,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서, 등기되어 있을 걸 X라고 되어 있죠. 그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여부만 같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부만 같으면 돼요. 자, 그리고,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했죠? 소유자가 될 것이지, 소유자가 될 것이지, 권리관계 동일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잡으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 같아야 되는 것이지 소유권 이배의 권리까지 동일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입지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양입지는요, 우리가 6가지 조건 갖춰서 한 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한 필지 6가지 한 필지 조건 중에서 일부 조건을 완화시켜줍니다. 그 완화된 조건 예외적으로 한 필지 만드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고요. 들판에 논이 있단 말입니다. 자, 들판을 가지는 도로가 있을 때 통로가 없죠. 그죠? 통로를 개설했을 때, 이 통로의 지목은요, 원래는 도로입니다. 원래는 도로인데, 이 통로는요, 이 토지 편익을 위하여 설치했죠. 편익을 위하여 설치했다. 그러면은 편익을 설치했다면은 집안 연속돼 있고 소유자 같다는 요건만 충족되게 되면은요, 이 통로는 이 토지의 편입이 가능합니다. 편입되는 이 토지를 양입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만약에 국어가 있단 말입니다. 국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로를 개설합니다. 소규모 수로에 맞춘 그 지목이 국어입니다. 그러면 편익을 위해 설치한 토지라서 집안 연속되어 있고 소유자 같다는 요건 충족되면은요,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 요 수로, 요런 것들을 양입지라 그래요. 그리고, 시구로 들판에 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유지가 있습니다. 물건 웅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러싼 협소한 토지라면은요, 비록 지목은 다르지만은 둘러싼 협소한 토지라면은 요 토지는 이 토지의 답에 편입이 됩니다. 편입되는 유지 이런 것들을 양입지라 그런가요? 그러면 양입지는요,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 필지를 보게 되면은요, 지목은 뭘로 결정하느냐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필지를 봤을 때 지목은요,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갑니다. 주지목 추적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거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지목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양입시키는 조건은요, 어디까지나 소유자 같고 집안 연속된다는 건 양보가 안 돼요. 그리고 지목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다른 예배를 인정하는 겁니다. 원래는 지목이 같아야 되죠. 그죠? 지목은 다르다 하더라도 한 필지 만들 수 있다는 예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조건을 갖추면 한 필지를 만드는데, 이런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한 필지 못 만드는 예외가 나옵니다. 그 예외가 양입지 제한인데요. 양입지 제한 첫 번째, 종된 토지, 양입의 대상이 되는 토지 지목이 돼일 때는요, 양입이 안 됩니다. 되면은 양입을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면적 비율이 10% 초과하면 양입을 못 합니다. 주종급율이 애매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대적 면적이 330 초과하면 양입을 못 합니다. 절대적 면적 330입니다. 약 100평이요. 약 100평 정도 되면 별필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양입 시켜서 한 필지를 만들든, 그리고 원칙적인 조건 갖춰서 한 필지를 만들든, 어쨌든 한 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합니다. 지번입니다. 지번 결정하는데요. 27페이지 좌측 부분에 지번의 표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는 원래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합니다.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할 때는 산자를 붙인다. 그리고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다.
본번과 부분을 구성할 수 있고 본번만을 구성할 수 있고 본번과 부분을 구성했을 때 구분짓는 선은 의로 이른다는 얘기들. 자, 그런 기본적인 얘기고요. 자,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지번은요. 27페이지 거기 자, 양쪽 골라서 한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되어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자, 뒷페이지 동그라미 4번까지 자, 4가지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3년에 2번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신규 등록전 할 때는 지번은요. 원칙적으로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입니다. 신규 등록할 대상 토지가 있겠죠. 서해안 갯벌 메웠습니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럼 매립할 당시에 옆에 토지가 있었겠죠. 해안가 토지. 그 토지 인접지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최종 지번에 인접된 토지라든지 자, 여러 필 지을 때는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이어서 부여할 수가 있고요. 자, 분할입니다. 분할은요. 일단 한 필지는 옛날 거 씁니다. 자, 나머지는요. 자, 분할된 지번이 있겠죠. 그 분할된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번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입니다. 합병은요. 자,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번번 중에서 제일 빠른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분할할 당시에 또는 합병할 당시에 어느 토지에 자, 건물이 있었단 말입니다. 건물이 있었으면 그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지번이 우선 부여됩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있는 토지에 지번이 우선 부여되는데 우선하는 방법으로서 분할의 경우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당연히 해줍니다. 반면에 합병의 경우라면요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할과 합병할 때 건물이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은 일단은 그 건물인 토지가 우선한다는 그런 원칙이니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분할은 신청이 필요 없다. 합병은 신청을 해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했을 때입니다. 자,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했을 때 지번을 붙이는 방법은요. 자, 일단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당시에 그 지역 내 토지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된 지번 있죠? 본번으로 된 지번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본번도요, 만약에 사업지에 걸치는 본번이라면 쓰지 않습니다. 그런 본번을 중복되는 본번을 뺀 나머지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인데, 자, 예외적으로, 자, 그 본번 개수가 필지 수보다 적다 말입니다. 그 본번 개수 모자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는요, 최종 지번에 이어서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자, 단지별로 뭐 잠실 1단지, 2단지, 공단 1단지, 2단지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런 단지별로 본번을 부여하고 계획 필지는 부번을 붙이는 방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번 붙이는 방법 4가지 있는데 원칙과 예외가 적용되는 상황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논리적인 문제 아니에요. 글자 외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보시면은요. 지적 확정 청약을 실시한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즉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지번 붙이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지번 변경, 2번 행정구역 개편, 3번 축척 변경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거기 자, 1번 지번 변경 되어 있죠. 그죠? 지번 변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요 뒤에다 적으세요. 자, 무질서라고 적으세요. 저 무슨 얘기냐니까, 우리가 지번 변경하는 사유가요,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행정구역 개편. 구역을 개편했을 때도 지번 변경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요, 요때 지번 변경할 때는요, 반드시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사유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요, 무질서는 말을 안 주고 그냥 지번 변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지번 변경이라 그러면 아,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하는 경우다. 이렇게 전제를 두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 지번 변경하고 이 지번 변경을 구분짓는 의미가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서 지번을 바꾼다는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요, 승인 절차가 필요 없다 말입니다. 여기서 차이 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 변경할 때는 승인 여부에 따라 지번 변경 여부가 달라질 성질이 아니에요.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무질서하여 지번 변경할 때는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 차이 때문에 요걸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거기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서 지번부여하는 경우가, 그래, 축적 변경도 도시개발 사업의 예에 따라 지번 변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양쪽 걸로 4번에서 지번 변경돼 있죠. 지번의 변경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번 변경이 무질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보시면은, 거기 첫 번째 줄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무질서하다 말입니다. 그때는 시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번 부여하는 방법은요. 동그라미 2번의 첫 번째 줄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번 변경에 관한 얘기까지 해서 지번에 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그리고 지목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지목은요. 일단은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지목을 결정했을 때 등록을 하겠죠. 그죠? 등록하는 장소가 거기 보시면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등록한다 돼 있죠. 그죠? 그래, 정식 명칭과 부호가 나오는데요. 부호는요. 일반적으로 정식 명칭 중에서 첫 번째 글자를 부호로 써요. 그러니까 예배적으로 두 번째 글자를 부호로 쓰는 경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원지, 공장용지, 하청과 주차장 요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 쓰는 거예요. 자, 그거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지목 설정 원칙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니까 지목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지목의 구분이 28가지 지목이 있단 말입니다. 28가지 지목을요. 자, 1번부터 28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요약집에서 1번부터 자, 몇 페이지까지 나오느냐니까 자, 거기 33페이지까지 28번까지 이거는 반드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목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지목 결정은 반드시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가 출제되느냐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1번 해가지고 본문 나오죠. 그죠? 이 본문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2주를 냅니다. 요즘은 예규 같은 거는 잘 안 냅니다. 예규는 지번 변경에 관한 얘기할 때 예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번 변경할 때 예규 해석은 원리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일단 지목 결정인데요. 우리가 전답 가수원 이런 나오죠. 그죠? 자, 전답 가수원은요. 자, 전답 가수원 세 가지는요. 농지입니다. 우리가 농지라 그러면은 전답, 과수원 요 세 가지잖아. 그죠? 자, 요 세 가지인데 자, 요 세 가지 농지는요. 지목이 일단은요. 무슨 식물,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재배하는 토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뭐를 재배한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로 범위를 좁힙니다. 세 개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자, 요 세 가지 구별은요. 일단은 뭐를 재배하느냐? 식물을 재배한다 말입니다. 식물을 재배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전 아니면 답입니다. 전 아니면 답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을 재배하는데 자, 그러면은 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요. 전이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이냐 답이냐 요 분류 기준은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말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한다면은 그때는 답이 되고요.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전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배하는 작물이 만약에 자, 과수류다 말입니다. 과수류를 재배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때는 무조건 과수원으로 갑니다. 과수원.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뭐를 재배한다 그러면 세 개로 범위를 좁힙니다. 세 개로 범위를 좁힌 다음에 자, 뭐를 재배하느냐? 자, 식물 중에서 식물을 재배한다면 전다는 답. 그 전이냐 답이냐는 물을 상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과수류를 재배한다면 무조건 과수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목장용지는요, 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한 토지가 목장용지고요. 임야입니다. 임야는요, 자, 우리가 제일 이용가치 낮은 토지예요. 이용가치 낮은 토지. 자,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야 제일 끝자락에 있는 것들, 산의 끝자락에 있는 것들이 임야입니다. 자, 광천지는 무지에서 액체 나오는 토지고요. 자, 염전은 천일 재현 방식으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가 염전입니다. 천일 재현 방식이 아니면 염전 아닙니다. 자, 대는요,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장용지, 그리고 학교용지, 자, 이런 건 읽어보시고요. 주차장인데요. 자, 주차장은요,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시설물입니다. 자, 자동차 주차에 필요한 시설물이 주차장인데, 그런데 이런 거는 주차장 아닙니다. 우리가 그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 안 돼요. 부설 주차장은 주된 시설물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설 주차장이 주된 시설물과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주차장이 됩니다만은 별개의 필지로 되어 있다는 전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주차장은요, 부설 주차장은 지목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주유소, 창고용지, 자, 그리고 도로 이런 것은 다 읽어보시고요. 자, 도로는, 자, 우리가 차단하는 장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전용 도로도 도로입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자, 디귿 보시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가 도로입니다. 자, 휴게소 부지가 도로가 되는 이유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귿에서 포인트는요, 고속도로의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2필지 이상의 지뢰파는 통로가 도로인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로라 그러면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예요.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통로는 도로가 됩니다. 근데 조건이 만약에 한 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라면 양입이 되기 때문에 도로가 못 돼요. 반대로 가면은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통로가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필지 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철도 용지, 자, 그리고 제방 하청 국어는요, 자, 국어를 먼저 외우시고 나서 반대로 뽑아내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국어가 되는 토지가요, 인공적인 수로가 국어예요. 자, 그리고 자연적인 수로하고 뚝 중에서는요, 규모가 작을 때 국어입니다. 그럼 만약에, 자, 자연적인 수로하고 뚝은 규모가 크다 그러면 별도의 지목이 부여됩니다. 뚝 중에서 규모가 큰 뚝은 제방이 됩니다. 자연적인 수로 중에서 규모가 큰 거는요, 하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되는 게, 자, 우리가 수로 중에서 인공적이다 그러면 무조건 국어. 자연적이다 그러면 규모가 크면은 하천, 작으면 국어. 뚝 중에서 규모가 크면은 제방, 작으면 국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유지입니다. 자, 유지는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고이거나 저장하고 있는 댐, 이런 것들, 물 고인 장소가 유지입니다. 자, 근데 조심하는 거는 거기, 자, 연왕골 이런 겁니다. 자, 연왕골이 있는 토지는요, 연이나 왕골이 있는 토지는요, 이 토지는요, 지목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지가 될 것이냐 답이 될 것이냐 선택의 문제에서 연왕골은요, 자생을 합니다. 자, 자생을 한다면 무조건 유지로 갑니다. 그런데 재배를 한다 말입니다.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요 재배하는 토지가 어느 토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집니다.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재배하는 토지가, 자, 우리가 용배수 물 가두고 빼고 하는 것들이 자유롭지 않단 말입니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다면요, 그때는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용배수가 용이한 토지에서 재배할 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용배수는 용이하지 않는 토지에서 재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구장은 물고기 키우는 장소고, 수돗물은 수돗물 흘러가는 장소고요. 자, 공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공원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칭이 공원으로 부여되는 거는 다 공원으로 갑니다. 단, 묘지공원만큼은 묘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은, 반대로 표현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묘지공원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지 않는 한, 공원을 무조건 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용용지입니다. 채용용지는요, 자, 운동시설물 중에서 거기에, 자, 네 번째 줄 후반부 가보시면은 영속성과 독립성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채용용지 됩니다. 자, 유원지는 놀러 가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종교용지는 종교의식 거행하는 장소입니다. 예배, 법의 설교, 제사 지내는 게 종교의식입니다. 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고요. 자, 묘지는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 잡종지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잡종지가 정답이 제일 많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27가지 지목을 결정했잖아. 그죠? 자, 27가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잡종지로 갑니다. 잡종지. 그럼 잡종지가 되는 사례들은요, 하나의 기준이 없습니다. 27가지는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 잡종지는 기준이 없어요. 잡다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갈대밭이 잡종지입니다. 임야 아닙니다. 임야 아니에요. 그리고 비행장이 잡종지입니다. 지목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물이 잡종지입니다. 쓰레기 오물 차례장이 잡종지예요. 자동차 운전한 거 잡종지입니다.
그런 것들 위주로 다 외우고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에 관한 얘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자, 그리고 경계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경계는요, 지적공부에 직선으로 등록한 선이 경계입니다. 경계인데, 자, 경계는요, 자, 여러분 시험에 경계가 나오면은요, 주로 양쪽 걸어서 한번 경계 설정 기준이 나옵니다. 자, 경계 설정 기준이라는 것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는 상태에서 경계의 위치를 정한다면은요, 중앙입니다. 인접하는 토지 사이에 고저가 있다면은요, 하단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에 수면에 접합니다. 수면에 접한다면은 물 높이는 제일 높은 지점까지가 경계 설정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도로, 구고 등 절토된 면이 있단 말입니다. 깎았다 그러면은요, 경사미를 상단부입니다. 자, 우리가 공유수는 매립지가 생겼습니다. 매립지에, 자, 매립을 했습니다. 자, 매립을 했을 때 이 제방을 매립지에 편입한다면은요, 그 제방을 바깥쪽 어깨선까지가 경계 설정 기준입니다. 자, 요 경계 설정 기준은 원칙적인 일반적인 경계 설정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이렇게 했잖아, 그죠? 고저가 있다면 하단부가 원칙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고저가 있을 때 경사미를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고저가 없으면 중앙의 기준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왼쪽을 경계 설정 기준으로 잡는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예배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배적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거예요. 그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이 경계점 표지가 말뚝입니다. 말뚝 받고 말뚝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도시개발사업지의 범위를 잡을 때, 공공사업지의 범위를 잡을 때, 자, 국가가 토지를 취득할 때, 도시관리계획지역 범위를 잡을 때, 토지 일부 매매를 할 때, 불합리한 경계 시정할 때, 인허가를 받아서 분할할 때, 자, 요러한 기준, 요러한 상황, 요러한 경우에는 경계점 표지, 말뚝 받고 말뚝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경계를 설정한다 하더라도 경계를 결정할 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은 못 자릅니다. 건물은 못 자르는 게 원칙인데 건물을 잘라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잘라도 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요 4가지 도시개발 사업지의 범위 잡을 때 건물 있으면 건물 잘라도 돼요. 공공사업지의 범위 잡을 때 건물 자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선을 설정할 때 건물 잘라도 돼요. 그리고 판결에 따라 분할할 때 건물 잘라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여기를 주제를 잡았다면은요, 여기 아닌 거를 썼겠죠? 자, 여기를 아닌 거를 섞는다 그러면은요, 자, 여기에, 자, 똑같죠, 지금. 자, 똑같죠? 자, 근데 요거는 반만 똑같죠? 요거만 같죠, 그죠? 요거는 안 내려오죠, 그죠? 여기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4번, 5번이 안 내려봐요.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를 주제 잡으면요, 요 3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실 때 위에 거를 외우고 판결 추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제자가 자, 위에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경우를 주제를 잡았을 때 여기 아닌 거를 가지고 맞다고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짓말한다면 거짓말 시키는 단어는요. 자, 이 2번의 출제는요. 우리가 토지 시동 신청 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비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4가지가 첫 번째 공공사업, 두 번째가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세 번째가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공동주택사업지역 토지의 경우, 공동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지에 대한 토지 이동은 소유자가 하는 게 맞는데 사업 시행자 대신할 수 있어요. 4번째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그러면 요 4가지 중에 2가지만 포함됩니다. 그럼 요 2가지는 여기 포함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걸 끌고 와서 이렇게 논리 전개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4번은요, 이게 분할 대상 토지인데요. 분할 대상 토지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부 매매를 할 때, 두 번째, 경계 시정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용도 변경됐을 때, 자, 요 3가지 중에서 2가지만 여기에 포함돼요. 이거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말 할 때는요, 일부 용도 변경됐을 때 경계점 표시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약집 35페이지에 중간에 그림 2개 있죠. 박스 2개, 그죠? 그 박스 2개가 왼쪽에 요 박스, 오른쪽에 요 박스입니다. 거기서 의미는 뭐냐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를 분석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요, 경계 설정 기준에서는 요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건물에 걸리는 거하고 여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로 출제됩니다. 여기 출제되면은요,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는 파트예요. 자, 그러면 경계에 관한 얘기는요, 일반적인 설정 기준, 경계점 표지를 기준으로 경계 설정하는 거, 건물에 걸리게 설정하는 거, 요 세 가지 기준 반드시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면적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시험 문제 면적이 나오면 면적 측정 대상이 있고, 면적 결정 방법, 요 두 가지 주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자, 면적 측정 대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필지가 만들어지면 면적을 새로 계산해야 되겠죠? 옛날 필지 그대로면 면적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새로운 필지냐, 옛날 필지냐는요, 경계가 새로 정해지느냐, 안 정해지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경계를 새로 정한다면 면적을 새로 측정한다. 옛날 경계 그대로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합병은요, 합병은 경계를 새로 정하지만은 공통 경계 말소하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치? 그때 경계를 새로 정하지만은요, 면적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합병할 때는 면적은요, 그 합병 전 토지 면적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지 새로 측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면적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면은요. 자, 결정된 면적을 토지 대장에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 면적 결정의 문제인데요. 그 면적 결정은요, 우리가 축척에 따라 달라집니다. 축척이 좌표 등록부이거나 600분의 1대 1000분의 1이와 6000분의 1대 면적 결정하는 방법이 자, 위에가 더 정밀하다 말입니다. 소수점 한 자리 최소 면적의 0.1입니다. 아래쪽은요, 상대적으로 덜 정밀합니다. 자, 이쪽은 몇 달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위의 경우에 면적을 측정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쳤을 때는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기준 잡는 거예요. 소수 한 자리. 자, 여기까지 기준을 딱 잡아놓고,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대로 확정 지어놓고 소수점 두 번째 자리부터 버릴지 말지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 결정하는 문제가 단수 처리 문제예요. 단수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 우리가 여기 전체를 다 봅니다. 다 봤을 때 5보다 크냐, 딱 5이냐 판단한 다음에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립니다. 딱 5이다 말입니다. 딱 5이다 그러면은요, 그때는요, 9하고 되는 끝자리 기준 잡은 선 바로 앞자리를 봅니다. 앞자리 봤을 때 0 또는 짝수라 그러면 버리고 홀수라면 올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라면은요, 구체적으로 면적을 측정했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나왔을 때는요, 자연수까지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연수에서 기준을 잡아요. 자연수까지는 그대로 확정 짓고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버릴지 말지 결정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보다 크냐 작으냐 5이냐 문제는요, 위의 방법 있죠? 위의 방법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면적 결정할 때는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먼저 축척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축척 확인하고 어느 축척이냐에 따라 기준 잡는다. 여기까지만 오면은요, 5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면적 결정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여기 토지 표시 결정은요, 이거는요, 부지런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되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자, 문제는요, 자, 여러분 문제집 61페이지부터, 자, 여기부터는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